자, 일단 다른 거 놔두고요. 606페이지를 보세요. 606페이지 보면 리모델링이라고 나옵니다. 자, 리모델링이 또 중요하죠. 자,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어느 하나인데 1번 대수선 있죠. 밑줄. 밑에 2번 3번을 묶어주세요. 2번 3번을 묶어서 증축이라고 적어줍니다. 증축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택법에서 말하는 리모델링은 두 개입니다. 대수선하는 거하고 뭐하고 증축. 자, 우리 주택법에는 개축 리모델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대수선하고 증축만.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리모델링을 대수선하고 증축 외에도 개축까지도 포함을 시켜요. 그런데 여기는 주택법에는 없다는 거 기억합니다. 대수선하고 증축. 자, 그럼 증축 요건을 두 가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사용검사일 밑줄. 우리 주택법은 공사가 끝나면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우리 건축법은 공사가 끝나니까 뭐를 받던가요? 사용승인 받았지. 건축법은 사용승인. 사용승인에서 받아야 사용했잖아요. 근데 주택법 뭐 받아? 사용검사. 어쨌든 사용검사 사용승인 받았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건물을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때부터 건물이 노후화되기 시작하겠네. 예. 그때부터 몇 년? 15년 이런 뜻이에요. 15년 동그라미. 괄호 밖으로 갑니다. 괄호 밖에. 15년이 지난 공동주택까지 밑줄을 그으세요.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을 또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우리 주택법에서 말하는 리모델링은요, 공동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단독주택도 리모델링 한다 안 한다? 단독주택도 리모델링 하겠지요. 리모델링이 뭔데? 뜯어 고치는 건데. 대수선, 우리 건축법은 개축, 증축 다 리모델링이 포함된다니까.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택법에는 무슨 주택만? 공동주택만. 그러면 나머지 단독이나 이런 건축물을 어디서? 건축법으로 한다고. 아시겠죠? 건축법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대수선, 개축, 증축 한다니까. 공동주택을 하는데 각 세대의 주거전용 면적 있죠. 일단 괄호가 너무 많아 정신이 없죠. 괄호 밖에 주거전용 면적의 밑줄, 주거전용 면적의 30% 이내 거기 밑줄 긋습니다. 주거전용 면적의 30% 이내. 그 30% 이내 옆에 괄호가 있죠. 괄호 세대의 주거전용 면적이 괄호 묶으세요.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미만은 85제곱미터가 이하하고 다르죠. 미만은 85제곱미터보다 작은 거예요. 이때는 몇 프로까지?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 부분에 대해서 공용 부분 밑줄. 공용 부분들 별도로 뭐 할 수 있다. 증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리모델링은 대수선하는 거하고 증축하는 거 두 가지를 말하는데 증축은 첫 번째 경과 연수가 몇 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법은 사용검사 받고 건축법은 뭐 받고 사용 승인 받고 그때부터 몇 년? 15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15년이 지난 무슨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증축을 하는 범위가 주거 전용 면적은 몇 프로까지 증축이 된다는 거야. 원칙은 주거 전용 면적의 3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 공동주택이 사이즈가 작은 공동주택이야.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지. 85제곱미터 미만인 공동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의 몇 프로까지 증축이 된다고?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85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30%까지만 되고 주거 전용 면적에 아시겠죠? 85제곱미터 미만은 40%까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세 번째는 면적만 증가되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 기존에 우리 리모델링이 2003년도에
이 법에 처음에 이제 들어서면서 본래 리모델링의 개념은요, 그냥 복도식 아파트 계단식으로 바꾸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파트 평수 늘어나고요. 아파트가 깨끗하게 새로 단장되는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를 복도식 계단식으로 바꾸면서 복도가 지금 주거 전용 면적으로 편입이 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서 평수가 늘어났잖아요. 아파트 깨끗해졌지. 5천만 원이 들었어. 근데 뭐가 문제요? 아파트 값이 5천만 원 넘게 올라야지. 안 올라. 왜? 부대 복리는 그대로잖아. 부대 시설은. 그러니까 5층짜리 아파트를 했다고 치자. 엘리베이터 없잖아. 엘리베이터 없잖아. 주차장 없잖아. 그죠? 우리 주택법은 6층 이상인 아파트는 반드시 승강기 만들어야 됩니다. 주택법에서는. 건축법은 좀 달라요. 건축법은 또 조건이 좀 다른데 5층짜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없죠. 그럼 만약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공용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대 시설 이런 것 때문에 공용 부분도 더 증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꾼 거야. 주차장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고? 1층은 주택을 넣지 말고 필로티를 해서 주차장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한 층을 더 올려. 이런 것 정도는 허용을 했어요. 옆에다가 엘리베이터 타워 하나 만드는 거 이런 거 정도까지는 허용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용 부분도 별도로 증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면적은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면적뿐만이 아니고 세대수도 증축이 가능해요. 세대수도 증가가 되는데 그게 이제 밑에 나오죠. 이에 따른 각 세대의 가로 묶으세요.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30% 40% 범위 안에서 증축이 되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밑줄 기존 세대수의 몇 프로까지 15% 이내에서 15% 이내에서 뭐를 증가해? 세대수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세대수가 증가하는데 세대수 증가는 기존 세대수의 몇 프로까지 가능하다고?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세대수가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10%예요? 15%예요? 처음에 만들 때는 10%였거든. 15%까지 증가가 돼. 근데 조건이 있어. 요 증가하는 요 면적, 세대수가 이만큼 늘어나니까 이 면적이 초과되면 안 되는 거야. 가능한 면적, 세대별로 증축 가능한 면적을 합산하는 범위 안에서 세대수가 기존 세대수 얼마? 15%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이해가 갑니까? 보세요. 우리는 세대수가 늘어나야 리모델링의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잖아요. 왜? 우리 아파트 가격이 리모델링 하는데 5천만 원이 들었는데 아파트 가격 5천만 원 안 오른다니까. 그럼 방법이 뭐예요? 세대수를 늘려가지고 이 세대수는 늘어나는 세대는 일반 분양할 거 아니야. 그걸로 공사비 빼야 될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럼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건 메리트가 있지. 그래서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대수가 늘어나는 방법이 수평 증축이 있고 수직 증축이 있어요. 꼭 물을 안 가져오면 기침이 나고 물을 가져오면 기침이 나고 그렇다. 수평 증축이라는 게 뭐예요? 옆에다가 별동으로 하든지 붙여 짓든지 아파트를 더 지어야지 세대수가 늘어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얘는 뭐가 문제예요? 아니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평경축은. 그러니까 이게 수평경축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땅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실현 가능성이 있어? 위로 올리는 건 가능하죠. 위로 올리는 건 가능한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위험해 얘는. 우리 아파트 오래됐는데 위로 올려봐봐. 아파트 무너지기라도 해봐봐. 어떡하려고. 수직경축은 안전에 관한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렇게 갑론을박 싸우다가 결국은 수직경축을 허용합니다. 허용하는데 이 아파트가 15층 이상인 아파트냐 14층 이하인 아파트냐에 따라서 달라요. 15층 이상은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위로 14층까지는 2개 층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자, 재건축이 더 신중해야 돼요? 리모델링이 더 신중해야 돼요? 여기 더 신중해야 돼.
재건축 싹 밀어버리고 다시 지으니까 야물게 지으면 되는데 요거는 기존의 기초가 불안하다 이러면 안전에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얘는 재건축에 할 때 안전진단 하거든요. 그 안전진단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이게 세밀하게 안전진단, 안전점검의 절차를 거쳐서 수직 증축을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쉽지가 않다는 이 말이에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건축보다는 그래도 뭐 하라고 리모델링 쪽으로 가도록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근데 3번에 다만 두 번째 줄 맨 끝에 다만 있죠?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괄호 안에 밑줄 줘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거기는 수직이란 말에 반드시 동그라미를 치세요. 수직이란 말이 빠지면 틀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수직 증축은 첫 번째,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형이죠. 근데 괄호 안에 보세요. 수직으로 증축하는 기준 나와 있습니까? 저 오른쪽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몇 층 이상? 네, 괄호 묶으세요. 이때는 몇 개층? 3개층. 14층 이하는 괄호 묶으세요. 몇 개층? 2개층. 작년 시험에 또 이걸 물었죠. 작년 시험에 또 이걸 물었네. 그래서 수직 증축은 15층 이상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니은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니은을 물으면 우리는 바로 또 속아 넘어가요. 자,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괄호 안에 수직 증축, 수직 동그라미 한 번 더 주세요. 수직.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신축 당시 좀 밑줄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신축 당시 신축입니까? 건축입니까? 신축. 그러니까 신축 당시에 맨 처음에 지을 때 그 구조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만이 수직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자, 신축 당시 구조도는 수직 증축에 필요해요. 수평 증축에도 필요해요. 수직 증축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똑같은 연도에 아파트가 지어져도요. 아파트 관리를 잘해가 구조도를 갖고 있는 아파트하고 구조도가 없는 아파트는 수직 증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판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볼까요? 주택 종류도 참 많네. 됐고 오른쪽에 공구 있죠. 공구. 우리 1공구 2공구 들어봤죠? 그 공구예요. 하나의 주택단지죠. 당연하죠. 주택단지가 서로 다르면 뭐 공구라고 할 필요가 없지. 사업이 다른데. 하나의 단지인데 대통령령으로 기준에 따라 몇 개 이상으로 구분한다? 2개 이상으로 구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밑줄 착공신고, 사용검사 요 2개를 별도로 수행한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 우리는 착공신고라는 건 우리가 건축법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건축 허가받고 착공을 몇 년이나 해야 돼? 건축법은 허가받고 몇 년? 2년이나 하라고 그랬잖아. 아, 제가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죠. 2년 이거. 전에는 1년이었는데 2년으로 늘린 거는 이제 건축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랬는데 우리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받고 하잖아. 5년이나 착공합니다. 주택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착공 신고를 몇 년 내에 해야 되느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업 주체에서는 중요하네. 중요하지. 지금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지어봐야 분양 안 되고 그러면 사업주체한테 부담이 간다니까. 그래서 착공 이게 의무 기간을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것도 사업주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구로 나눠서 한다는 건 이런 주택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부만 지어가지고 우선 분양하고 아시겠죠? 나중에 해도 된다 그런 의미라니까. 그래서 공사를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구는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를 따로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 가면은 착공신고 사용검사 파트 가면은 뭐가 나와? 공고가 나오겠네. 따로따로 한다는 게 나올 겁니다.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밑에 기준 있죠. 다음 문안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참고로 밑줄 몇 미터 이상의 폭으로 6m 이상의 폭으로 이렇게 경계를 구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6m 이상의 폭으로 경계를 구분해라. 그럼 아파트 단지 안에는 뭐가 있어? 도로도 있고, 그죠? 뭐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죠. 뭐든 관계없어요. 그걸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 밑에 있잖아. 밑에
도로도 있고 부설 주차장도 있고 옹벽, 축대, 조경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것이든 폭이 얼마 6m 대상으로 공구간을 구분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구분해라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2번입니다.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이 되도록 구분해라는 겁니다. 300세대가 안 되도록 공구를 나누면 안 돼요. 그러면 밑에 적으세요. 전체 세대수 전체. 자 300세대 이상으로 나누려면 적어도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가 돼야 돼? 600세대는 되어야 300세대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공구를 나눌 수 있는 전체 세대수는 몇 세대다? 600세대 이상이다. 그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용어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뺐겠네. 어쨌든 우리는 주택법은 용어에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용어가 중요해요. 작년에 주택법에 시험 문제가요. 더럽게 나왔어요. 더럽게. 주택법이. 작년에는 정비법하고 주택법을 좀 어렵게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매년 한두 가지 법률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어렵게 내요. 그 어렵게 내는 법률은 절반만 맞추면 된다니까. 절반만. 그럼 어렵게 낸 법률은 절반 맞추면 어렵게 안 나온 법률은 다 맞춰야지. 그럼 몇 점 받는 거야? 응? 80점, 90점 받는다. 이만. 자, 우리가 건축법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요.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지요. 그 건물을 짓는 자를 건축법은 건축주라고 부릅니다. 건축주. 아시겠죠? 그런데 주택법은 건축주는 자기 집을 짓는 개념이라니까. 자기 건물을. 근데 주택법은 분양주택법이거든. 그래서 이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자는 사업주체라고 불러요. 이름 부르는 이름이 달라. 주택법에서 아파트 짓는 자를 뭐라 부른다고? 사업주체. 건축법에서 건물 짓는 자를 뭐라고 불러? 건축주. 우리 도시공 계획사 공익사업 있죠? 공익사업 하는 자를 뭐라 불러? 시행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시행자. 그러면 사업주체가 뭐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뭘 받아? 승인받아 한다니까. 건축법 뭐 받고? 허가받고. 주택법 뭐 받고?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축법은 경미하면 뭐하고? 경미한 것. 신고했잖아. 신고. 에이? 주택법은 경미한 건 뭐하고? 없어. 경미한 게 없어. 여기는. 자, 우리가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점은요. 우리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은 집을 한꺼번에 몇 세대 이상 지을 때 얘기야. 30세대 이상 지을 때 얘기야. 아시겠죠? 건축법은 집을 지을 때 29채까지는 건축법으로 지을 수 있거든. 주택법 30세대부터는 주택법으로 가야 돼. 그래서 주택법은 경미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건축법하고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공사에 들어가겠네. 공사는 어떻게 할까? 뭐 받은 대로? 승인 받은 대로 해야지. 승인 받은 대로 공사 끝나면은 공사 끝났다고 끝나면은 승인 받은 대로 했는지 아닌지 검사하겠죠. 예, 검사를 우리는 아까 주택법은 뭐 받는다고? 사용 검사. 건축법은 사용 승인. 아시겠죠? 건축법은 사용 승인 받는다고 그래. 여기는 사용 검사 받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용어가 좀 달라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공식. 허가 받았으면 허가 받은 자가 검사하죠. 허가한 자가 인가를 했으면 인가한 자가 검사하죠. 그게 공식이야. 여기만 빼고. 지금 몰라도 여기만 빼고. 그럼 사업계획 승인한 자와 검사하는 자가 같다 다르다? 안 똑같아. 여기는 안 똑같아. 그래서 예배가 여기만 예배야. 다른 건축법, 개발법, 정비법 전부 인허가 한 자가 다 하잖아. 여기만 예외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오늘은 사용검사도 우리 심에 가끔 물어봐. 가끔. 여기도 우리 심에 아주 가끔 물어보는데 작년에 나왔어. 감리도 나오고. 우리 건축법도 감리는 물어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나오고. 감리가 이번 시험에 건축법 주택법에서 다 출제가 되는데 그 문제는 맞출 생각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만 잘 잡으면 나중에 뭐 주택법 정리하는데 문제가 안 돼. 3, 4, 5, 6월 과정에서 잡으면 돼. 근데 여기까지 하고 뒤에를 같이 잡으려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까지만 해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자, 우리 주택법에서 사업주체가 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등록을 하면은 단독으로 사업이 가능해요. 그런데
등록을 하기 싫으면은 자기 혼자는 못하고 등록한 자하고 공동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법에 건축주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 내가 저기 내 집 짓고 싶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 그렇지. 돈만 있으면 돼. 돈만. 돈 있으고 땅 사면 되는 거야. 아무 조건이 없어. 내가 내 집 짓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 근데 주택은 분양하는 사업자라니까 얘는 그냥 하면 안 돼. 등록해야 돼. 등록한다는 말은 관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관리를 한다는 거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택법에서 단독으로 사업주체가 되고 싶어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되고 이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등록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등록사업자를 어디서 들어봤어요? 정비법에서 들어봤지. 건등,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 요 예를 말하는 거야. 주택법에서 등록하는 거야. 얘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등록을 한다는 것은 관에서 뭐 한다? 관리를 한다니까. 관리. 그럼 등록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우리 중개업 등록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등록을 해야 돼?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어. 등록을 안 한다는 건 네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거기 무등록업자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등록을 한다는 건 관리를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등록을 한다는 건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으니까 등록하고 하라는 거야. 믿을 수 있으면 뭐하러 등록하라고 그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자는 등록 안 합니다. 우리 공법 믿을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공공이지. 국지공은 공공은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믿음직스럽죠? 얘는 등록 안 한다니까. 자, 물어봅니다. 물어봅니다 할 때는 고개를 드세요. 우리 주택보유 공사 몇 개 나와? 2개.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공사 2개. 이런 자들은 등록 안 한다. 근데 우리 주택법에 공익법인 있죠? 국지공 말고 공익법인이 있어요. 공익법인. 이런 공익법인들,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이런 공익법인들은 등록을 안 하고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년 시험에 또 나왔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국지공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뭐 맞추려고 이런 거 틀리면. 작년에 나왔다니.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공공이 아닌 자. 그럼 등록하는 자는 공공이야 민간이요? 등록하는 자는 공공이다 민간이다? 민간이지. 근데 이 민간이 등록을 하기 싫어. 그러면 등록한 자하고 같이 하면 돼. 등록한 자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다? 등록한 자하고 아무나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누구는 같이 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면 토지 소유자예요. 내가 아파트를 지어 땅은 있어. 땅은 있어. 근데 내가 앞으로 등록해가 등록사업자로서 계속 활동을 할 것도 아니야. 그럼 그냥 내가 등록하는 것보다 등록한 자하고 같이 하면 돼. 아시겠죠? 같이 하면 돼. 또 누가 있느냐면은 주택조합이 있어요. 주택조합. 이 주택조합이 우리 사업주체에서 양의 그냥 99% 얘가 다 차지하는 거야. 얘가 문제야. 주택조합. 요것 때문에 시간 다 보내. 이 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집이 없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아파트를 대지를 확보해가지고 집을 짓는 거야. 그 조합도 있고 집이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하려고 조합을 만드는 게 있어. 그럼 이 주택조합도 자기 아파트 리모델링하고 아니면은 자기 조합주택이 자기 조합주택 짓고 나면은 사실상 더 이상 사업할 내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도 등록 안 하고 얘하고 공동을 하면 돼. 근데 과거에는 얘하고 의무적으로 공동을 하라고 그랬어. 근데 요즘에는 조합 니 혼자 하고 싶으면 해. 조합 니 혼자 하고 싶으면 해.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두 가지잖아. 등록하면 지 혼자 하는 거고 등록 안 하면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 뭐 말인지 아시겠죠? 토지 소유자도 마찬가지야. 지가 등록하면 지 혼자 하는 거야. 등록 안 하면 같이 하는 거고. 근데 또 공동사업주체 누가 있느냐면 고용자가 있어. 고용자란 건 회사 법인 대표잖아요. 사장이 그 회사 사장이 근로자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야. 아시겠죠? 얘는 근로자 집 짓는 거 말고는 고용자가 집 짓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지. 우리 회사 사장이 근로자 집 안 짓고 지금 아파트 분양사업 하는데 그건 그 고용자로서 짓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건 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짓는 이 경우는 얘는 자기가 등록해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고용자는 반드시 등록한 자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의무예요. 그런데 요 두 놈은 반드시 등록한 자하고 공동으로 해야 됩니까? 지 혼자 할 수도 있습니까? 지 혼자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하고 주택조합은 등록해서 지 혼자 해도 되고 등록한 자하고 공동으로 해도 되고, 근데 고용자는 반드시 뭐하고 등록한 자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요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됐으면 등록사업자 요 부분하고 주택조합 요걸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주택조합. 이게 사업주체에서 공부하시는 내용이야. 자, 사업주체 볼까요? 609페이지입니다. 사업주체란 이렇게 돼 있네. 주택건설사업계획,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자, 우리 주택법은 사업하려면 뭘 받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 그런데 우리 주택법은 사업의 내용이 두 개네. 주택건설 또 대지조성 두 가지가 있다니까. 주택건설하는 사업이 있고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다. 둘 다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지요. 주택건설하는 사업이 있고 대지조성하는 사업. 저 물어봅시다. 우리 건축법에는 건축물 짓는 내용만 있어? 대지조성하는 것도 있어? 우리 건축법에는 대지조성하는 것도 있어? 건축물만 짓는 것만 있어? 건축물 짓는 것밖에 없잖아. 건축법에 무슨 대지 조성이 나와요? 없잖아. 그래서 주택법에는 대지를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거기 아파트를 짓는 사업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저 공동사업 주체가 먼저 나와 있네. 자, 첫 번째 토지 소유자 괄호 묶으세요.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등록을 한 자, 이하 뭐라고 부른다? 등록사업자 밑줄. 등록사업자 괄호로 묶어줄까? 등록사업자. 이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 밑줄. 시행할 수 있다. 자,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이 경우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뭘로 본다 밑줄?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칠판 보세요. 얘네들이요 같이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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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것이 같으면은 공동사업 주체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공동사업 주체가 되겠어? 요 놈은 뭐를 갖고 있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나 고용자는 아파트를 지을 대지를 갖고 있어. 그럼 나중에 주택조합은 대지를 확보해야 돼. 고용자도 마찬가지고 대지를 갖고 있는 자야. 그럼 얘는 뭐를 갖고 있을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시공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둘이서 공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들이 자기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사업자나 건설사업자 있죠. 이런 자들을 시공자로서 선정해서 단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아니면 자기가 뭐 시공 능력이 있는 자 같으면 지가 직접 하면 되잖아. 이런 자들은. 그런데 공동을 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이 책임을 지는 거야. 잘 되면 같이 잘 되고 안 되면 같이 망하는 거야. 그게 공동 운명체라니까. 그러면 얘가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면은 얘들은 시공자로서 어떤 책임도 있겠지만은 공동사업주체의 어떤 성격으로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같이 책임을 지는 거야.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는 자고요. 시공자는 그냥 도급받아서 공사만 하는 자야. 아시겠죠? 그러면 시공자는 등록을 해야 하네. 시공만 하는 자는 등록을 해야 하네. 시공자는 사업주체 아니야. 아니라니까. 사업주체가 등록을 하는 거라니까. 아시겠습니까? 공사하는 자는 그냥 말 그대로 공사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을 뭘로 본다고?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이 말입니다.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두 번째 주택조합 괄호 묶으세요. 괄호 밖에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역시 등록사업자 괄호 묶으세요. 괄호 밖에 역시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밑줄.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럼 1번 2번은 뭐다? 임의죠. 공동 임의입니다. 물론 둘이를 뭘로 봐? 공동 사업주체로 보겠죠. 그런데 우리 이번에 주택조합 옆에는 괄호가 두 개가 있죠. 그 괄호 두 개가 중요합니다.
주택조합에는 괄호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주택조합 옆에 뭐라고 돼 있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그게 밑줄.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무슨 조합? 리모델링. 그 괄호 2번에 주택조합 옆에 괄호. 자, 우리가 리모델링의 세대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세대수가 증가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아파트 평수만 넓어지는 거죠. 이럴 때는 그 등록사업자고 공동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 뭘 공동 책임질? 일반 분양을 해야지 공동 책임질 게 있지. 그잖아요. 그래서 세대수 증가 안 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사업 주체이다 아니다? 아니요. 작년에 또 물어봤잖아. 세대수 증가 안 하면 공동사업 주체 아니요. 세대수가 증가해야 되는 것이요. 두 번째, 우리 주택조합은 이 세 가지 중에 주택조합은요, 괄호 안에 등록사업자 옆에 괄호 있죠. 등록사업자하고만 공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자체하고 공사하고도 공동을 한다니까. 지자체하고 공사. 우리 주택법에는 공사가 몇 개 나와? 2개. 아시겠죠? 자, 지자체나 공사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 조합밖에 없습니다. 다른 자는 나오면 안 돼. 그럼 토지 소유자나 3번의 고용자는 누구하고만? 등록사업자하고만 공동을 하는 거야. 등록사업자하고만. 3번 보세요. 고용자 괄호 묶으세요.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지요. 등록사업자 괄호 묶으세요. 와 공동으로 사업을 밑줄 시행하여야 한다. 요게 중요합니다. 시행하여야 한다. 요거는 의무죠. 우리 목회자는 괄호 안에 적어놨네. 역시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됐죠? 어려운 내용 없어. 공동사업 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 비용, 책임 분담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밑줄 당사자 간에 뭐에 따른다? 협약. 우리가 공동으로 할 때는요, 반드시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이게 없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그죠? 잘 안 되면 발을 뺄라 그러고 책임을 멘탈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얘들 중에서 이제 등록사업자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사업자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연간 동그라미 치세요. 연간. 자, 호수는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은 연간 몇 호? 20호 밑줄.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몇 세대? 20세대 밑줄. 가로밖에 이상이죠. 이상 밑줄. 자, 주택을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동그라미 밑줄 1만 제곱미터 대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입니다. 사업이 2개잖아요. 자, 주택은 연간 몇 호 몇 세대? 20호 20세대. 대지는 연간 얼마? 1만 이상. 요런 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고 하라는 거죠. 이런 자는 누구한테 등록한다? 국장에게 등록한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두 번째 줄 괄호가 있네. 공동주택은 20세대부터 연간 20세대부터 등록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 도시형 있죠. 도시형은 30세대부터 등록하면 돼. 그리고 아까 우리 원룸형은 일반 아파트하고 한 세대 같이 지었잖아요. 집 주인이 사는 집. 그때는 합해서 30세대입니다. 합해서 30세대. 이상일 때는 뭐 한다? 그때는 등록을 하고 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등록을 하고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등록 대상은 주택을 건설한다면은 연간이죠. 연간 20호. 공동은 20세대 이상이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은 등록하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공동주택은 뭐라고요? 도시형은 30세대부터 등록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도시형의 첫 번째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대지는 연간 1만이죠.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연간이라는 게 뭐예요? 1년 동안에 이런 말이에요. 1년 동안에 이런 규모의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뭐 해라? 등록을 하고 해라. 아시겠죠? 이럴 때는 등록을 하고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만 동그라미 다음의 사업 주체는 거래하지 않다.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보죠. 그 등록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등록 안 하는 데는 국지공, 공공이지. 공공, 국가지자체, 3번 토지주택공사, 4번 지방공사. 이게 국지공 공공이죠. 1, 2, 3번 묶으세요. 거기 공공이에요. 4번에 뭐가 나와? 공익, 법인,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익법인 있죠? 공익법인 밑줄. 공익법인. 자, 그럼 1번, 2번, 3번, 4번은 등록 안 해도 단독으로 사업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보세요. 얘들은 있잖아요. 얘들은 등록 안 하는 거 맞죠? 등록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들하고 공동으로 하니까 등록 안 하는 거잖아. 그죠? 얘들은 공동으로 안 해도 단독으로 하면서도 등록 안 하는 자들이고 얘들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네. 주택조합 있죠? 괄호 안에 뭐라 돼 있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만 등록 안 해도 된다. 고용자도 뭐 등록사업자고 공동으로 할 때만 등록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등록 기준 밑에 나와 있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뭐 그런 것들을 사실상 물어본 적은 우리 시험에서는 없어요.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물어봤는데 나중에 이제 뭐 좀 보긴 봅니다만은 우리 작년 시험에 좀 어렵게 내려고 뭐를 물어봤느냐면은요. 뭐를 물어봤느냐면 담배 있는 게 보세요. 5번에 보면 등록사업자의 시공 있죠. 시공. 요걸 우리 시험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생년 처음으로 한번 나왔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를 보세요. 자, 이 등록사업자라는 자는 본래 시공 능력은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건설사업자가 시공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계시는 건설업자 있죠? 걔들이 시공 능력이 있는 자야. 근데 우리 지금 주택법에 등록한 자 있죠? 등록사업자. 그러면 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한 자고 얘는 무슨 법에 등록한 자야? 주택법에 등록한 자잖아. 그럼 주택법에 등록한 자는 1년 동안에 집을 20채 이상 지으려면 등록해야 되지요. 자본금도 3억만 있으면 돼. 자본금도. 대단한 자여.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 대단한데 3억. 이러면 대단한데. 일반 건설사업자 생각하면 대단한 거 아니잖아. 300억도 아니고 3천억도 아니고 대단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 등록사업자는 그렇게 얘야 왜하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그럼 얘가 시공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니까 본래. 얘가 시공능력이 있는 자야. 그런데 얘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이 건설사업자로 간주를 해주는 거야. 간주를 해준단 말은 무슨 능력이 생기는 거야? 시공능력이 생긴다니까요.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일반 등록사업자보다 자본금도 조금 더 많겠지. 기술자도 좀 더 확보돼 있고 그런 요건을 갖추면 뭐 한다고? 건설업자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 요건이 뭐냐면은 참고만 보세요. 밑에 한번 볼까? 무슨 말인지 읽으면 이해가 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등록사업자가 15조 했다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 영역이나 주택건설 실적,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그 등록사업자를 밑줄 건설사업자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이 뭘로 본다? 건설사업자로 본다. 지금은 건설업자를 안 하고 뭐라 부른다고? 건설사업자. 건설사업자로 보고 그 주택건설공사를 뭐 할 수 있다? 시공할 수 있다. 얘가 이제 시공 능력을 갖는 등록사업자요. 그 조건이 밑에 박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본금 5억이고 뭐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10억이고 기술자는 몇 명 각각 뭐 3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1번, 3번 요 정도만 참고합니다. 최근 5년간 건설 실적이 100고 100세대죠. 지금 외우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 이해하면 돼.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걸 물은 게 아니고 그 밑에 건설 가능한 규모 있죠. 그럼 이 등록사업자가 자본금 5억이고 뭐 건설 실적이 100채 지은 최근 5년 동안에 100채 지었다는 건 1년 동안에 몇 세대 몇 호를 지은 거예요. 20채만 지으면 되잖아. 등록사업자로서 5년간 충실하게 사업만 했으면 시공능력이 인정되는 거야. 얘가 20층 30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몇 층까지 짓는 거예요 본래? 5층까지만 짓는 거야. 5층까지만. 아시겠죠? 그런 얘기야. 듣고만 넘어가요. 자, 그런데 밑에 두 번째 줄. 다만 각 층 거실의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했다 돼 있죠. 지금 몰라도 돼.
다음에 우리가 건축법 공부하면요. 요런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 하나씩 만들었잖아. 우리 건축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6층 이상인 건물에 연면적이 큰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6층짜리 건물 중에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이 옆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6층 건물은 엘리베이터 안 만들어도 돼. 그 규모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5층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그때는 6층짜리 아파트도 지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몰라도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근데 6개층 이상인 주택도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네. 6층 이상짜리 어떤 경우? 1번 박스 안에 6개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본래 있었어. 그러면 얘는 지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최근에 몇 년간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이 있어. 3년간. 연평균 아니죠. 3년간이면 그럼 1년에 몇 채 이상 지은 거야. 요런 자는 6층 이상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그 작년 시험에는 그 2번이 나왔을 거예요. 최근 3년간 300세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7층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주택을. 맞지요? 작년에 처음 물어봤다. 또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올해 안 나오면 이제 한 10년간은 안 물어보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업주체를 이렇게 봤어요. 사업주체. 자, 사업주체는 단독을 하려면 뭐 해야 돼? 등록. 국지공인이나 공익법인은 등록 안 해도 돼. 공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몇 개? 3개. 토지 소유자, 주택주와 그리고 뭐 고용자. 누구하고 또 공동을 하는 거야? 등록 사업자. 그런데 주택조합은 누구하고도 공동으로 해? 주택조합은 누구하고도 공동으로 해? 지자체나 공사, 지공하고도 공동을 한다고. 얘는 셋 중에 의무적으로 등록한 자하고 공동을 해야 되는 자는 누구야? 고용자. 얘 두 개는 의무가 아니죠. 공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지가 등록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 중에 우리는 뭐 보셨어? 등록 사업자. 이제 뭐 볼까? 주택조합. 그래서 우리 사업주체에서는 90%가 이 주택조합이야. 요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5분 쉬었다가 주택조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